어느 지방 도시의 외곽에는 한때 번성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떠나고 몇 채의 낡은 집만이 남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 되었죠. 그곳엔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덕에 사람들에게 귀신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대학생인 수지와 그녀의 친구 둘은 한적한 여름밤 캠핑을 목표로 차를 몰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저렴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마을은 소문대로 적막했고 그 느낌은 낮게 깔린 안개 속에 더 묘한 기운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막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어두운 밤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수지와 친구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물어진 담장과 아당에 자란 잡초가 오래된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보다 흥미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울부짖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농담 삼아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닐까?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려 했지만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는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형체가 보였습니다. 회색빛의 흐릿한 형체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고 그 형체는 그들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캠프파이어가 꺼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동차 쪽으로 달렸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열쇠를 돌렸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 창문 밖으로 그 형체가 나타나더니 바깥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고 친구들도 눈을 감고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를 내려 밀어서라도 그곳을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차를 돌려 마을을 빠져나왔고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귀신 집 근처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그들만의 무서운 경험이 아니라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무리해서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설 아닌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이 귀신집은 지금도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날 이후로 수지와 친구들은 절대 그쪽 방향으로조차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도시의 전설 속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흥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건강한 반론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호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강원도의 외딴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오래된 전설과 귀신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호와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의 장로가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관광객에 개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이유 없이 물건이 사라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싹한 경험을 기대하던 친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으스스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옛 기와집의 실루엣은 기묘하게 왜곡되어 보였고 주위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라도 스치는 것 같으면 모두가 깜짝 놀라곤 했죠. 그렇게 모두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억지로 눕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 지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그의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모종의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소녀의 모습은 더욱 또렷해졌고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지호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바싹 다가왔을 때 지호는 갑작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지호는 방 안에 묘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것처럼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잠에서 깨어났고 이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냄새, 너희도 느껴지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집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던 중 한 친구가 집 뒤쪽에 작은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온통 잡초로 덮여 있었고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장난삼아 이곳이 그 소녀의 묘지일까? 라고 농담을 하자 이상하게도 모두가 무겁고 불쾌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녀가 아무 말 없이 지호의 손을 잡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겁에 질린 지호는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 깬 그는 이번에는 방 안에 소녀가 남긴 것 같은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경험은 기괴해져 갔고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얼추 들은 마을의 장로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오래된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옥은 전쟁 시기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소녀는 그 사건의 희생자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가족과 떨어진 채 그곳에 묶여 있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한 상태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호와 친구들은 한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 소녀의 묘지를 정리하고 작은 꽃다발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원하며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한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양지로 퍼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호와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인상적인 공포담을 읽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현실에서도 여러 번 회자되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성우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여러 곳을 고민하던 중 한 친구가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적하고 고즈넉한 산장을 빌렸다. 그 산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도시에선 오랜 시간 차를 몰고 도착한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 그리고 푸른 숲이 반겨주었다. 산장은 오래된 건축물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꽤 운치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러한 환경을 오히려 모험으로 여겼다. 첫날은 산장을 둘러보고 근처를 산책하며 보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뜬 성우는 자신의 방 안에 나뭇잎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조금 꺼림칙했지만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얘기는 자연스레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갔고 각자 아는 공포담을 나누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산장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를 겁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우는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성우는 꿈을 꿨다. 꿈에서 그는 자신이 산장안을 방황할 끝없이 반복되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여러 명체로 나뉜 채 그의 주변에서 서성였다. 깨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그의 귀를 채웠다.
돌아가라.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땀에 젖은 그의 몸은 피곤해 보였고 꿈이 너무도 생생해 섬뜩했다. 그는 옆에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창문 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쌕쌕거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 분명 무언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성우는 친구들을 깨웠다. 처음엔 모두가 피곤해하며 투덜댔지만 성운의 진지한 얼굴을 본 그들은 점차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산장에서 있었던 모든 기이한 일을 서로 공유했고 결론은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바쁘게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순간 산장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그들에게 긴급한 목소리로 산장에서 즉시 떠나라고 했다. 전화를 받고 성우는 급히 이유를 물었지만 주인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물었지만 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불길한 마음에 휩싸인 성운과 친구들은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떠날 때 산장은 점점 작아져갔고 마치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차에 타고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산장은 과거 여러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다. 신비롭게도 그곳에 머문 사람들 중 일부는 실종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성운과 친구들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고 그 후로 다시는 산에 있는 산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진 후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산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성운의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계무원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다. 자연 속의 휴식이 끝없는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